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산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지산의 길은 예산군 덕산면과 고덕면으로 다녀왔습니다. 덕산면은 강문 8학사 중 한 분이었던 병계 윤봉구 선생을 중심으로 덕산 지역의 유림 동향을 살펴보았고, 고덕면은 여주이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성호 좌파의 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병계 윤봉구 선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관은 파평이고요. 잔, 서응, 호는 병계입니다. 소함, 권상하 선생의 문인입니다. 1714년 진사가 되고 유일로 천거되어 1925년 청도 군수가 됐습니다. 1733년 사헌부 지평이 됐고요. 이듬해 장령이 됐고 1739년 지부에 이르렀습니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을 때 주자를 보은 춘추사의 송시열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됐습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군자 감정이 됐습니다. 1743년 사과, 1749년 진선, 1754년 서연관, 이듬해 찬선을 거쳐 1760년 대사원에 특별 임명됐으며 1763년 지돈령에 이어 공조 판서가 됐습니다. 한원진, 이간, 현상벽, 최지홍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화에서 수학한 강문 8학사의 한 사람으로 호락논쟁의 중심 인물로 꼽힙니다. 호락논쟁의 분파는 이간과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어 심성론의 한 줄기를 형성합니다. 인성과 물성이 서로 같다는 이간의 학설은 뒤에 이재와 박필주에 이어져 낙론이라 불리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로 연결되어 호론으로 지칭됐습니다. 윤봉구의 인물성 이론을 간추리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는 동일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된 뒤 부여된 이, 즉 성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봉구의 생애는 사회적, 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에 치중했으며 저서의 내용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룹니다. 강문팔학사는 조선시대의 학자 수암 권상하 문화에 있던 8명의 충청도 제자를 말합니다. 호서 지역이라 해서 호중 팔학사라고도 합니다.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수암 권상화는 충청도 청풍의 황강 옆 한수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화생들을 강문제자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저명한 8명의 제자들을 강문팔학사 혹은 호중팔학사라고 하였습니다. 전거마다 그 명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병계 윤봉구, 봉암 최지홍, 봉암 한홍조, 관봉 현상벽, 천서 윤혼 등을 칭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초담 성만징, 화암 이익은, 매봉 최징우를 넣고 윤봉구와 한홍조, 윤혼을 빼기도 합니다. 강문팔학사는 권상하의 제자들로서 기호학파 송시열 계열의 학설과 정치 노선을 선양하고 전파하는 데 전력하였습니다. 당대의 병계 윤봉구가 지은 남당 행장의 호학, 오인으로 성징후, 이간, 윤혼, 한상벽, 한홍조를 들었는데 여기에 자신과 한원진 및 최지홍을 더하여 8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일몽 이규상의 병세 재언록에서는 한원진, 이간, 윤봉구, 최지홍, 현상벽, 한홍조, 이익은, 성만징을 들었습니다. 이 규경의 오주 연문장전산고에는 이익은과 성만진 대신 전촌 신경과 윤혼을 넣습니다. 매산 홍직필은 특이하게도 한원진, 이간, 최지용, 현상벽, 최징우, 윤혼, 이익은, 최징우, 우고산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고산은 성명이 좀 미상입니다. 예. 따라서 강문팔학사의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상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충청도 이외의 제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호중팔학사라고도 합니다. 영남 출신이었던 성만징은 저명한 제자였지만 대체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승 권상하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에만 몰두하여 조정해서 그들을 세자 시강원, 세자 이귀사, 사원부 등의 관직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대체로 사양하고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강문팔학사가 유명하게 된 것은 한원진과 이간이 사람의 본성이 다른 사물이 그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토론한 인물성 동의론의 논쟁을 벌이자 다른 학자들이 여기에 가세하여 100여 년에 걸친 철학 토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현상병만이 이간의 인물성 동론에 찬동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원진의 인물성 이론에 합세하였습니다. 권상하는 생전에 한원진의 이론을 지지하였으나 김창흡, 박필주 등 서울 지역의 학자들은 이간의 동론을 지지하였고 후에는 이들 서울 학자들과 충청도 학자들이 논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론, 호론이라는 학파가 생기게 됐습니다. 강문팔학사는 그 수도 많고 학문 수준도 높아서 이 김장생,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진 정통 기호 학파의 학설과 정치적 입장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내부에서 인물성 동의론의 논쟁을 벌임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심성설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가야구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가야사는 내포 지역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내포는 과거 육로교통이 불편하였던 시절 내륙 깊숙이 올라온 바닷물에 의지하여 해상교통이 발달하였던 지역입니다. 내포의 중심이 되는 진산인 가야산에 오르면 내포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평야와 평야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는 내포의 지리적 특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인 병계 윤봉구는 가야산 절경을 가야구곡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가야구곡은 제1곡 관어대, 제2곡 옥병계, 제3곡 습운천, 제4곡 성문담, 제5곡 영화담, 제6곡 탁석천, 제7곡 와룡담, 제8곡 고운벽, 제9곡 옥량폭입니다. 시간 되시면 가야구곡 한번 다 찾아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평희 씨 고도기평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평희 씨는 고려 초 신무위대 장군을 지냈고 한풍군에 파봉된 이연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라도 한평을 본관으로 삼아서 한풍이 씨라고도 합니다. 고려시대까지 두 현으로 나뉘어져 있던 한풍, 모평을 1409년 통합하여 한평이라 하였습니다. 한평 이씨 족보에 나타난 묘소의 위치를 보면 한평 이씨는 10세 이긍명까지는 전라도 한평과 나주 지역에서 세거하다가 11세 이종생이 중앙관직에 나가면서 한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생은 무과 급제 후 신숙주의 군관으로 1467년 이시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책록됐습니다. 그 후에 한성 좌윤, 충청도 병사 등 다수의 관직을 역임한 후 장양의 시호를 받았고 함성군에 봉해지면서 후손들이 함성군파라고 합니다. 한평이 씨의 예산군 고등면 입향은 1500년대 초에 이종생의 차자 12세 이공이 대응 현감을 지내면서 시작됩니다. 이공의 묘소는 광주 감천리에 있었으나 2004년경 고독 원다기로 이정하여 본래부터 있었던 숙인 선산 김씨와 나란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공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 묘소가 대부분 고동면 몽공리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여지도서에서 덕산현 고산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도 고산 높은 매라는 뜻입니다. 고산으로 불려지고 몽곡은 꿈마을 또는 굼실로 해석됩니다. 또한 한평 이씨 족보에는 원닭이라고 하는데 산의 지형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갈라진 다자형, 마늘다자, 마늘다자 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평 이씨는 11세 이종생까지는 주로 모관으로 활약했지만 12세 이공 이후 대대로 문관이 배출됐고 특히 조선 후기 정계를 주도하던 호서 지역의 사림들과 두터운 교훈을 쌓습니다. 16세 이영원의 묘표를 우암 송시열이 지었고 그의 사위가 명곡 이산보의 손자 이준발입니다. 17세 이초로의 묘가를 외손자 수암 권상아가 지었고 그의 아들 이지익은 문과급제 후 대사원, 대사관, 형조 판서, 한성 판윤 등으로 40년 동안 전국이 여러 번 바뀌어도 시세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이초로의 사위는 영상 이경여의 아들 목사 이민장, 권상아의 부친집의 권격, 윤은거의 아들 사의 윤섬, 곽지흠의 아들 도정 곽창징 등입니다. 16세 이춘원은 이신원을 개명한 이름입니다. 일찍이 남양의 홍지성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박순이 영의정을 그만두고 영평에 은거할 때 그를 찾아가서 다시 배우니 단연 학문의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0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승문원 권지부 정자에 등용되고 이듬해인 1597년에는 광양 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 싸웠습니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좌승지에 이르렀을 때인 1613년 폐물원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 항론하다가 파직됐습니다. 이듬해 다시 승지로 복직되었다가 병조 참의가 됐으며 가선대부로 승진되었습니다. 1617년 충청도 관찰사로서 권신들의
권신들이 인목 대비 존호를 폐하고 대비에 대한 모든 의식을 없애려고 하자 이에 극력 반대하다가 또다시 파직됐습니다. 1620년 지돈령 부사가 돼서 명나라의 사신을 안주까지 나가서 맞이하였는데 갑자기 중풍에 걸려 사직하고 돌아왔습니다. 1623년 인조가 반정하여 고신들을 많이 등용할 때 한직을 맡겨 정양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퇴하였습니다. 그의 신도 비문을 청음 김상언이 지었고 사위 동토 윤순거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는 삼옥이라 불리는데 시와 품성과 용모가 옥과 같아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회암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암서원은 1709년 김진규의 주도로 건립된 미사액서원으로 창건 18년 후인 1727년 정존제 이담을 동무에 배양하고 야곡 조극선을 서무에 배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향된 후 73년이 지난 1800년 취암 이흡을 동벽에 취향하고 30년 후인 1830년 풍해 안민학을 서벽에 취향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71년 회철됐습니다. 회암서원이 최초에 건립된 곳은 덕산현 상황산 아래였습니다. 회암서원 창건 약기에 따르면 1706년 덕산에 귀양 왔던 김진규는 상황산 아래에 회암동이라는 마을, 회암동 앞 고정봉, 중간에는 운곡, 좌에는 서림, 우로는 중림 등의 마을 인근 지명이 주자가 살았던 지명과 들어맞는 것을 보고 덕산에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김진규의 발의를 이어받은 충청도 36읍의 유생들은 감사에게 서원 창건을 상서하여 1709년 건립하였다고 정촌 이사제가 지은 서원 영건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루 모느 사적 회암 서원조에 보면 창건 당시에는 주자를 독향으로 하였고 봉안 충문을 남당 한원진이 춘추 봉안문을 병계 윤봉구가 지었습니다. 1727년 이담과 조국선을 배양하였는데 두 사람의 봉안문은 각각 만홍, 이덕명과 백천재, 윤덕신이 지었습니다. 1800년 이흡, 1830년 안민학을 취향하였는데 두 사람의 봉안문은 전해지지 않으나 회암서원 창건록에 두 사람의 사적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취암 이선생 사적을 1830년 덧붙여 썼으며 풍의 안선생 사적은 한산이씨 이춘규가 썼습니다. 회암서원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회철됐다가 다시 복설되지 못하고 유허지만 남게 됐습니다. 1878년 팔도 유학들이 복설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896년 배양인물들의 후손들이 유허비를 세우고 유허비 입비기사와 시부를 서술하였습니다. 1779년에 서원지에 저수지 시설이 생기면서 유허지마저 매몰됐고요. 1896년 세워진 서원 유허비만 제방 아래 남아 있습니다. 회암서원에 배양된 4명의 인물들은 모두 덕산현 지역이 연고지였습니다. 용인 이씨 이단과 안민학은 덕산과 대흥의 현감으로 부임하여 사족적인 공적을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한산 이씨 이흡은 덕산 지역의 입향조이며 이흡의 아들 이의배의 정려와 묘소가 봉산면에 있어 덕산현의 대표적인 세거 사족입니다. 이담의 가문은 현재 덕산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성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담은 조국선의 아버지와도 절친한 사이였다고 전합니다. 안민학은 대흥 현감으로 부임하여 덕을 쌓았던 인물인데 다른 3명은 토착적인 기반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의 길 본편이나 해설편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찾아서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